점심의 연애, 신주의 단편 소설. 여자는 아주 오래전 어느 날의 K를 떠올린다. 벌써 5년이 지났다. 사실은 그의 이름이 정확히 K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여자에게는 훨씬 까마득했다. 그러나 K를 처음 만난 날은 기억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여자의 생일이기도 했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12월에 도시는 열떠 있었다. 수백, 수천만 개의 약속과 모임이 거리를 점령했다.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리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붉고 푸르고 번쩍거리는 분위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자는 그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정신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불면증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던 병원이었다. 늘 여유롭게 받아온 수면제가 일주일 전에 바닥났고 그 때문에 여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상태였다. 게다가 그가 미루어왔던 요가 스튜디오 이사와 신규 강좌 몇 개를 개설하는 강행군까지 펼쳤다. 몽롱한 여자는 약간은 피곤한 상태였고 수면제가 절실한 심정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대기실 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생각했다. 우선 남편과의 저녁 약속을 빨리 끝내야지.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와인 한 잔과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조금 늦은 아침을 먹어야겠다 하고, 물론 남편이 외박할 것을 확신하고 짠 계획이었다. 크리스마스는 애인을 혼자 놔둘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다. 남편은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여자에게는 꽃이나 선물을 건넬 것이다. 그런 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할 것이다.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집에는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함께 짧은 여행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리고 곧장 차를 몰아 애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할 터였다. 그러나 이 틀림없는 시나리오를 짚어보던 여자는 문득 불길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테면 평소답지 않은 남편의 태도라든지 무엇인가를 고백할 사람 같은 진지한 표정이라든지 혹은 요즘 여자의 안부를 묻던 낯선 태도라든지. 정말이지 여자는 남편의 고백 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잦은 야근이 사실은 애인과의 데이트 때문이라거나 출장길에서 사온 향수가 애인과의 여행에서 구입한 기념품이라거나 가끔씩 와이셔츠에 묻혀오는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 같은 것에 사소한 이유들을 여자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자신의 애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제자리에 놓아둔 물건처럼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다. 남편과 아이의 일상을 유지시켰고 정기적인 부부 관계로 법적인 계약 관계가 유효함을 확인시켜줬다. 그런 면에서 남편의 역할도 흠잡을 데는 없었다. 넉넉한 생활비에 아이와도 잘 어울렸다. 집안일도 적당히 도울 줄 알았고 생일과 기념일들을 빠짐없이 챙겼다.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여자와 남편 어느 쪽도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여자의 결혼 생활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어졌다. 이것들은 상당히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그만하면 괜찮지 않나 여자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스스로에게 답했다. 그런데 혹 남편이 이 안녕을 깨는 고백을 한다면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내저었다. 감고 있던 눈이 번쩍 떠졌다. 불길한 기분을 누르며 주변을 살폈다. 여자가 생각지도 못한 검은 눈과 마주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눈을 감고 있던 여자를 오랫동안 응시했는지 마주친 눈은 여자의 눈에서 쉽게 떨어지지 못했다. 그가 K였다. K는 여자와 마주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연한 회색 코트 차림이었고 크림색 머플러로 얼굴을 반쯤 가려 눈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키는 컸지만 비대한 몸은 아니었다. 술을 마신 건가 싶을 정도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좀 미소년처럼 생긴 K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다. K의 당황하던 눈동자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자는 그런 K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게다가 눈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어디선가 많이 봤다 생각하며 여자는 자신의 요가 클래스 수강생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잠시 뒤 간호사가 K의 이름을 불렀다. 역시 여자가 아는 이름은 아니었다. K가 휘적휘적 대기실을 가로질러 진료실로 들어가자 여자는 다시 대기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K는 이미 병원을 떠나고 난 뒤였다. 간호사가 방금 전까지 있던 여자의 처방전이 사라졌다고 말했을 때에도 새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들어섰을 때에도 K를 다시 떠올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난처한 표정의 약사가 누군가 여자에게 처방된 수면제를 이미 가져갔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회색 코트에 크림색 머플러를 한 젊은 남자라고 말했을 때 여자는 K의 이름을 간결하게 떠올렸다. 그날은 정오의 햇살이 하얀 시트를 반짝이게 했다. 아직 녹지 않은 눈 때문에 호텔 방 안은 더없이 눈부셨다. 여자는 어쩐지 낡은 공장을 개조해 만든 이 부티크 호텔이 K와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형적인 미남은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어쩐지 소박한 북유럽의 가구나 빈티지 시계 같은 것이 연상되는 이미지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 여자가 방 안을 둘러보는 동안에 K는 창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처음 봤을 때처럼 회색 코트에 크림색 머플러를 칭칭 감은 채였다. 그동안 여자와 K는 몇 번의 점심 식사를 했다. 둘은 요가 스튜디오 근처의 브런치 레스토랑이나 새로 생긴 카페 같은 곳을 찾아다녔다. 시간이 여유로울 때 낮술도 함께 마시곤 했지만 호텔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전히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여자가 아는 것이라고는 K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여행 컬럼니스트이고 당분간 일을 쉬고 있다는 사실과 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정도였다. K도 마찬가지였다. 여자가 요가 강사라는 것과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만남에 익숙한 유부녀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자세한 배경은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런 내막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이임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물론 K와 다시 마주쳤을 때 여자는 그와 이런 관계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여자가 K에게 먼저 말을 건넨 이유는 순전히 왜 자신의 처방전을 훔쳤을까 하는 호기심이 전부였기 때문에 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에 K에게 말했다. 오늘도 내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럼 점심 같이 해요. 하고 곧 여자를 알아본 K는 여자의 태도에 당황했다. 자신의 처방전을 훔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이유를 따지기는커녕 점심을 사겠다니 얼떨떨한 표정의 K는 아무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는지 순순히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자가 코트를 벗으며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시트 위에 걸터 앉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K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여자는 44, K는 36이었다. 사실 K의 나이가 정말 36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36이라던 K의 나이는 거짓말이구나 하고 확신했다. 36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K의 얼굴이 희미했다. 여자는 K의 얼굴이 좋았다. 전에는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마구 떠올랐다. 가령 진짜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그리고 문득 K가 처방전을 가져간 이유까지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여자가 물었다. 내 처방전은 왜 가져갔어요? K는 꼼짝 않고 서서 여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K가 말했다. 나는 수면제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치사량 이상으로. K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는 듯 여자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K는 그런 여자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희미하지만 힘이 있는 어떤 확신에 찬 것 같은 웃음이었다. 한숨 쉬듯 숨을 내뱉은 K가 말했다. 나는 수면제를 모아요. 죽으려고 모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죽긴 힘들죠. 다만 그건 어떤 위로예요. 원한다면 평안해질 수도 있다는 위로.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위로를 줄게요. 내게는 내가 원하는 위로를 줘요. 여자의 기억처럼 부서진 헤드라이트가 불빛을 깜빡이고 있다. 눈이 부시다. 반쯤 떨어져 내려온 룸미러에 간신히 고개를 돌린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5년이 지난 지금 여자는 아직도 그 기억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은 몽롱함을 느낀다. K는 그때도 지금도 어떤 관계라 칭할 수 없는 K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 여자는 생각한다. K는 수면제를 모으던 K는 41살이 되기 전에 죽어버릴 거라던 K는 죽으면 가문사지 근처 바닷가에 자신을 뿌려달라고 농담을 하던 K는 느닷없이 온몸이 사무치게 그리운 K는 가물거리는 의식을 놓쳤다가 찾았다가를 반복하던 여자가 소스라친다. 벌컥 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시커먼 절망이 여자의 몸을 가르며 뇌리에 꽂힌다. 내가 왜 이곳을 지나고 있었지?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해진다. K는 죽었다. 온몸에 전기가 이는 듯 저릿하다. 비로소 여자는 K가 죽기 전 농담처럼 말하던 가문사지로 향하고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기억 저편에서 여자와 K의 목소리가 엇갈려 들린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 41살의 장례식에 미리 초대할게. 못된 소리. 여자의 머릿속에 퍼즐처럼 흩어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튀어오른다.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된 K의 자살. 3년 넘게 모아온 수면제를 한 입에 털어놓고 유서도 없이 죽었다는 정신과 간호사의 말. 참 안 된 일이라며 혀를 차는 입. 대기실 한가운데 멍하게 서 있는 여자를 바라보던 이상한 눈빛. 여자의 귀에 이명이 인다. 그러나 여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K와 헤어진 것은 이미 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절망은 밥을 먹고 몸을 섞고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는 관계, 그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기까지가 여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한 생각이다. 다시 여자의 눈에 환영처럼 자신의 앙상한 몸이 내려다 보인다.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요가 자세를 잡는 자신이 떠오른다. 몸에서 열이 올라온다. 문득 어느 날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여자의 귓가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유난히도 거센 바람에 빗방울이 사납게 유리에 부딪히던 날이었다. 그날 여자는 빗줄기를 뚫고 K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12시 30분.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 여자는 K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여자는 조금 달떠 있었다. K와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꼭 뭔가를 고백하러 나간 사람처럼 며칠 전부터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입을 옷을 새로 사고 아끼는 구두와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K의 오피스텔로 향할 것인지 호텔방으로 자리를 옮길 것인지를 오래 고민했다. 내리치는 비만 아니었다면 근처 고궁에 산책을 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다. 레스토랑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 여자는 아는 얼굴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다. 한참은 더 많은 비가 내릴 듯 창밖에는 낮고 흐릿한 구름이 걸쳐져 있었다. 어쩐지 낯선 그림이었다. 생각해보니 낮에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다. 세계적으로 10곳밖에 없다는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은 여자의 남편이 자주 이벤트를 벌이는 곳이었다. 여자는 프랑스 음식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이 레스토랑의 음식 맛이 어떤지 기억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K가 시켜놓은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점심 식사를 대신해 식전빵을 깨작거릴 때 여자는 어렴풋이 꼭 한번 이곳에 K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유는 몰랐다. 먹은 음식을 곧잘 토해버리는 K에게, 먹는 일이 곤혹스럽다는 K에게 굳이 이 프렌치 레스토랑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K가 레스토랑에 도착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을 때 여자는 앞에 놓인
코스 메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편지를 낭독하듯 또박또박 메뉴를 읽어 내려갔다. K에게 메뉴를 읽어준 여자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 사이 여자와 K 사이에 음식들이 도착했다. K는 그것을 말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숟가락을 든 K의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K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쩐지 무언가를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K는 그것들을 오래 씹었다. 음식을 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씹는 것처럼. 코스가 끝날 때까지 K는 필사적으로 음식을 우겨 넣었다. 여자는 음식에 머리를 묶고 있는 K의 정수리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여자가 말했다. 맛있어? K가 대답했다. 별로. K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처럼 음식을 먹어 치웠다. 그가 마지막 남은 한 숟갈까지 남김없이 입속으로 밀어 넣으며 물었다. 이 음식이 마음에 들어?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별로. 여자와 K는 아무 말 없이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몸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알지 못한다. 다리를 꼬아도 팔을 엇갈려 비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속에서 여자는 K에 대한 기억을 서슴없이 뱉고 있다. 길고 긴 점심 식사를 하며 여자가 K에게 했던 말과 하지 못했던 말이 두서없이 떠오르다 사라진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관계는 왜 끝나지 않는 건가? 아무리 씹어도 씹혀지지 않는 고기처럼 갑자기 사는 것이 끔찍하게 질긴 느낌이다. 감고 있는 여자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온다. 눈물이 왜 흘러내리는지도 모르는 채 여자는 중얼거린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여자는 잔뜩 웅크린 자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다. 여자는 러그 위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얼굴을 날선 눈으로 내려다 보았다. 짙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거친 숨소리에 섞여 있었다.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설 때 남편은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평소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어? 라고 했을 것을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남편이 넥타이를 풀고 바지를 내리다 소파 앞에 쓰러지는 동안 여자는 문득 배신감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다. 여자는 긴장했다. 무엇인가에 금이 가고 곧 깨질 것 같은 불안이 엄습했다. K를 만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따지고 캐물었다. 특별히 남편의 행동이 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라는 것도 없었다. 이상한 것은 여자와 남편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자주 다투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자를 쏘아보곤 했다. 그 순간 여자는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와서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보자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가? 여자는 K를 생각했다. K를 만나면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으니 매듭은 그곳에서부터 얽혀있는 것 같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이 감정의 정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여자는 잠든 남편을 그대로 두고 집을 나갔다. 차를 몰고 곧장 K를 만나 기억이 나지 않는 허름한 모텔에서 그를 안았다. 그리고 조금 울었다. 무엇이 복받쳤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잠자코 여자를 안고 있던 K가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말 듯 망설이다 말했다. 나를 사랑해요. 순간 여자는 자신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것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동안 여자가 해온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보여주고 싶은 것이 생기고 먹이고 싶은 것이 생기고 여자는 갑자기 자신이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엇으로 지지는 듯 여자의 정수리가 뜨거워진다. 가슴이 아니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다. 여자는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차 밖으로 나가고 싶다. 몸을 틀어본다. 여전히 감각이 없다. 여자는 움직임을 멈추고 밖을 본다. 이미 날아가 버린 자동차 문짝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 어스름한 불빛에 야트막한 언덕이 보인다. 발목쯤 오는 풀들 사이로 돌계단이 보이고 돌계단 제일 위에 구부정한 담이 보인다. 여자는 그 담 위로 뾰족하게 올라온 두 개의 탑을 희미한 눈으로 본다. 매우 아늑해 보인다. 이곳이 어디쯤인지 알 것 같다. 내비게이션이 멈춰선 곳, 가문사지. 절이었던 곳. 여자가 눈을 번쩍 뜬다. 눈꺼풀이 눈물로 달라붙어 눈을 뜨려다가 감다가를 서너 번 반복한 다음이다. 여자가 필사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문 쪽으로 몸을 지탱하려 했던 여자가 균형을 잃고 차 밖으로 휘청 쓰러지듯 바닥에 쏟아진다.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에 여자의 얼굴이 부딪힌다. 냉랭한 기운이 여자의 뺨으로 스민다. 여자는 누운 자세로 보이는 것을 본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주변의 사물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깜빡 전멸한다. 여자는 이곳이 어디인지 확신한다. K가 일러준 그곳. 부드러운 풀이 자라는 낮은 언덕과 야트막한 돌담. 돌담 위로 뾰족히 솟아오른 두 개의 탑. 절이었는데 더 이상 절이 아닌 곳. 그래서 더 절 같은 곳. 여자는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기하게도 생각을 하고 난 조금 뒤 몸이 일으켜져 있다. 여자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앞으로 몇 발짝쯤 나아가 있다. 이것을 반복한다. 여자의 몸은 어느새 언덕을 향해 단 몇 발짝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신이 들고 정신을 잃는 것이 반복될수록 여자의 몸은 언덕 가까이에서 풀숲으로, 풀숲에서 낮은 돌담 앞에 가 있다. 몇 분,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새카맣던 하늘이 점점 푸른 빛으로 옅어지는 것을 보며 곧 날이 밝아올 것을 짐작할 뿐이다. 어느새 여자는 외딴 돌더미 사이에 누워있다. 별빛인지 달빛인지 모를 푸르스름한 빛이 고요하게 사방을 감싸고 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만 정막을 깰 뿐이다. 여자는 푸른 빛깔의 냄새를 가슴 깊이 들이마신다. 사바사나. 여자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바로 눕는다. 숨을 고르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다. 차가워진 여자의 몸에 잠시 경련이 인다. 이마와 목덜미에 땀인지 피인지 모를 것들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느낌이다. 여자는 또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눈앞에 환영처럼 탑 2개가 나란히 서 있다. 원래 알고 있던 장소처럼 아늑함을 느낀다. 까마득히 지나버린 밤, 마지막으로 보았던 K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를 사랑해요? 간절히 묻던 그 목소리. 여자는 울기 시작한다. 나직하게 시작된 오열이 차츰 격하게 빈 절터를 울린다. 여자는 어쩐지 다시는 평안한 어느 날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예감한다. 몸에 난 균열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가슴 어디에도 쩍 하고 금이 간 것을 깨닫는다. 붙일 수도 꿰맬 수도 없는 좁고 날카로운 틈. 하지만 여자는 그토록 다행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한 줄기 바람이 여자의 코끝을 간지럽힌다. 얼었던 몸이 녹는 듯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서서히 통증이 퍼져나간다. 여자의 머리 위로 깊은 어둠이 걷히고 있다.